길바닥 이야기 오늘도 박흥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날씨 추워졌는데 어떻게 다니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예, 뭐 아직은 괜찮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젊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지난주는 어떤 또 곳을 갔다 오셨습니까? 이번에는 저기 광주를 좀 다녀왔습니다. 광주요? 예. 5.18 관련된 일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지난 7월입니다. 고양시 시의원 새누리당의 김홍두 의원이 7월에 카카오톡 메시지에 메시지를 정의당 새정치연합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들한테 유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5.18 유공자들이 빨갱이다. 네, 그러면서 1인당 6억에서 뭐 8억씩 지급을 했다라는 그런. 1인당이라는 거 그 당시 5.18 광주항쟁 당시에 뭐 피해자라든지 그 사망했던 그 보상금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유포를 합니다. 이걸 유포를 하면서부터 이제 한참 논란이 됐는데. 그렇죠. 7월에 이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고 5.18 기념재단에서 두 번의 이제 그 사퇴 촉구를 비롯해서 중앙당까지 항의를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제 광주 5.18 기념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3개월 동안은 이 사람이 이 김 의원이 그 사과를 하지 않은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과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생뚱맞게 3개월 지난 다음에 사과를 했죠? 이제 본인 말로는 이제 그동안 그 정신이 없었고, 보도된 내용과 사실과 다르게 전파가 돼서 그런 것들 이제 고심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그 다음에 영상에서 그러한 관련해서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카톡 메시지를 보면은 뭐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상금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빨갱이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전형적인 그 보수 우익 단체들 뭐 좀 우리가 말하는 흔히 꼴통 보수들이 말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뭐 3개월 전에 보낸 그 당사자가 뭐 사과를 했다는데, 그러면 그 관련된 영상 한번 보시고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그래도 그렇게 이제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셔서 다행입니다. 저희도. 예. 죄송합니다. 예. 들어가시죠. 예. 그럼 그걸 우리가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역사가 판자고 세계가 인정한 5.18 민주화운동이에요. 가라고 이런 일이 아니고. 저는 용서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회원들은 지금 마음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뭐 6억을 받네, 8억 받네, 우선 돈으로 관계됩니다. 네. 근데 실제 그때 55세 넘어가지고 나이가 드신 분은 800, 네. 뭐 300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후만식으로 계산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제발 정말 가시더라도 네. 저희 유족들 한 번 죽이지 두 번, 세 번 이렇게 죽이는 마음의 상처를 주고 정말 사람 그때 죽을 때보다 더 마음 아픈 일입니다. 받지도 않은 것을 받았다라든지 자기 편의상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한 고양시만이라도 네. 가셔서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고 또 이런 일이 더 제발 안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 바란다. 이번에 하여튼 저희나 여기 계신 분들은요, 김홍두를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의원님을 예.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 보훈단체 지금 방금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같은 보훈단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문제로는. 네, 그래가지고 고심하고 고심은 끝에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계되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변모된 데 대해서는 저도 참 당황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뭐 내가 언론에 대해서 몇 번 보도 자료도 내고 해왔지만 보도되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중앙에 유족회 중앙에 가서 그 회장님한테 하니까 가서 사과하고 5.18면 정중히 하고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문을 보내게 되었고 또 이를 받아들여 주셔서 늦었지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가 그런 문자를 단순 전달을 하더라도 보내게 된 거에 대해서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공직자로서 살피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며칠이죠? 10월 9일. 11월 9일. 명령님께 진심으로 사죄하세요. 지금부터 김홍도 경기고양시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영령을 중하는 장례가 있겠습니다. 일도 묵명. 이분은 5.18 당시의 첫 번째 희생자예요. 80년 5월 19일 희생되셨고요. 이제 원래는 청각 장애인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도 이런 노래를 80년 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애써왔지 애찔렀지 트럭이 싣고 어디 갔지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헌군들은 무조건 젊은이들만 보면 때리고 또 데리고 트럭에 싣고 어디로 온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프죠. 저도 6.25 때 아버지를 내 3살 때 돌아가시고 아직 유해도 못 찾았어요. 60 몇 년이 흘러도 유해를 못 찾았는데 가족 이런 슬픔에 누구나 안 갖겠습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가슴이 먹먹하네. 그 오늘 사과를 하여 직접 내려오셨는데요. 예. 좀 다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의도했던 것이 아니었지만은 언론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보도가 되는 바람에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고 또 그냥 지날 수 없어서 꼭 사과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 회장님들한테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 김 의원이 이제 직접 5.18 기념재단에 갔는데 가서 뭐 사과를 하러 왔지만 사실 이제 일부 그 영상에서 보듯이 좀 반발하거나 왜 왔냐는 그런 굉장히 분노 섞인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때 당시 분위기 좀 어땠나요? 이제 사과하러 온 시점도 좀 상당히 많이 좀 지체됐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 회원들, 그러니까 5.18 기념의 회원들이 전원이 이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입장의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 측에서는 사과를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문도 촉구를 했고 사퇴 촉구를 한 사과를 하러 왔지만 그 회원들 전원이 사과를 받아들인 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또 따로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문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한 3일인가 지난 다음에 이제 방문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사과문을 보면은 뭐 가장 저는 이 사과문 보면서 황당했던 게 자기가 뭐 자료 검증을 못했고 뭐 일부 그냥 자료를 그냥 보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보낸 자료를 보면은 뭐 전형적인 이제 보수 그 세력들이 이제 보내는 정말 왜곡된 이런 자료들인데 뭐 아직도 일부 분들은 이제 믿고 있거든요. 이거 사실 이런 5.18 당시에 그 북한군들이 특수군이 내려와서 뭐 폭동을 일으켰다, 뭐 민간인을 학살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뭐라고 해명을 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어떤 뭐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날 내려와서 한 거는 오히려 이제 순수하게 카카오톡의 그 문자 내용 관련에 대해서만 사과를 표명한다라는 입장만 발표한 거고요. 5.18 묘역을 찾아가서 직접 참배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 사과의 진정성 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3개월 전에 카톡에 뭐 억장이 무너집니다. 뭐 이런 글을 뭐 보낸 사람 치고는 뭐 3개월 뒤에 그 묘역에 가서 참배를 했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진심을 담아서 했다고 저는 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뭐 같이 이제 그 묘역까지 찾아갔는데 그 당시 뭐 표정 어땠나요? 뭐 표정은 그냥 담담했고요. 담담한 담담했고. 표정으로 이제 묘역을 둘러보고 참배도 하고 했지만은 준비가 좀 안 됐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방명록에 이제 서명을 할 때 짧게 그냥 고양시 시의원 본인의 김홍두라는 이름만 하다가 그 옆에 같이 동행해서 내려온 분이 귓속말로 한 구절 정도는 더 적으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분이 확실히 사과에 대한 준비가 돼서 내려와서 사과를 했다라기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우리가 이 5.18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왜곡된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뭐 이제 지만원 씨라는 분은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뭐 5.18 당시에 북한 특수군이 내려왔다 그러는데 북한군이 그렇게 많은 특수군이 내려올 정도였다면은 휴전선 전방이 다 뚫리고 미군도 사실 그거를 사실 몰랐다는 것 자체가 이 뭐 보수의 뭐 지식이라고 하고 있는 뭐 조갑재 씨도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자꾸 진실처럼 이렇게 유포되는 것 같아요? 이 5.18 민주항쟁 관련해서는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허위사실이 유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심지어 일베 사이트에서 홍어라고 빗대서 해서 그렇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뭐 그런 사태도 나오고 그런 어떤 판결 내용도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지만원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재판을 계류 중입니다. 실제로 그 5.18 기념재단에 갔을 때는 지만원 씨 관련해서 뭐 부마항쟁이라든가 5.18 관련 광수라는 그런 표현을 실질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지만원 씨거든요. 그 당시에 그 보도를 할 때 그런 사진전이 열리면서 그 관련해서 자료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지만원 씨 주장대로라면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방을 지켰던 장성들, 그 다음에 보안사나 이쪽에 정보 개통했던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다 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북한 그 특수군들이 와서 활동을 벌이고 북한에 넘어갈 때까지 한국에서 아무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들을 자기들이 이제 믿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진실은 아닌데 믿어야만 하고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의 뭐 어떤 그 뭔가의 어떤 그 사상이 맞는 듯하고 빨갱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러한 이제 근현대사에서 이 5.18 민주항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역사에 대해서 왜곡하는 걸 넘어서 지만원 씨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 5.18 민주항쟁의 역사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라든가 역사의 부분의 어떤 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인정하기 싫다라고 뿐이 안 보여지는 거거든요. 왜곡을 넘어서. 그러니까 왜곡이라는 거는 이제 뭐 시대가 넘어서 다시 재평가가 되면은 이제 다시 재평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진만원 씨 같은 경우는 이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하기 싫다라는 것뿐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함부로 이제 확인도 안 하고 뱉어놓고서 나중에 3개월 뒤에 뭐 사과하고 그냥 뭐 참배하면 끝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는 이런 자료들 잘 모아놨다가 혹시라도 이상한 소리 할 때 다시 한번 갖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